유력 정치인 8명이 국회에서 얼굴을 맞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야권 잠룡들은 국정농단의 공범인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내려준다면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이제는 해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질서 있는 퇴진과 함께 여야 합의 총리 선임과 특히 범죄 혐의가 특정된 만큼 이제 탄핵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결코 쉽사리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 수단으로 탄핵 절차에 즉시 착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2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대선 주자들은 국민적인 퇴진 운동과 별도로 국회와 야3당이 탄핵 절차에 나서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국민적 퇴진 운동과 병행하여 탄핵 추진을 논의해 줄 것을 야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 야당은 즉각 응답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의 법적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하야를 하든지 탄핵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탄핵의 순서로 가야 하는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삼은 데 이어 대선 주자들이 탄핵 절차 추진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나서면서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한 야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박근혜 정권 정책 전반에 관여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검찰은 안 전 수석을 미르, K스포츠단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결과 안 전 수석은 마치 형사사건의 범죄자처럼 집요하고 다방면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안 전 수석은 지난 10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할 테니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자신과 연락을 주고받은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숨기고 이메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검찰 소환을 앞둔 이들에겐 재단 임직원은 전경련 협의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하라는 등 거짓 진술까지 종용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박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지난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올해 4월까지 무려 3년 넘게 최순실에게 비밀 문건들을 넘겨줬습니다. 장차관급과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부터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과 외교자료 등 모두 180건의 문건이 이메일 등으로 유출됐습니다. 지난달 25일 1차 대국민 사과 당시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엔 최순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대통령 발언과는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청와대 권력의 정점에서 범죄 사건 피의자로 전락한 왕수석과 문고리 권력.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산산이 금이 갔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곳곳에 최순실 사단의 지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린보이 박태환이 리우올림픽을 앞둔 지난 5월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으로부터 올림픽 출전 포기 종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김종 전 차관은 박태환 측과 수차례 만남과 전화 통화를 거듭하며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면 기업 후원을 연결해 줄 수 있다며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김종 전 차관은 당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와 국내 법원 가처분 신청 등을 하며 올림픽 출전의 길을 열고자 하는 박태환에 대해 절대 올림픽에 나설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결국 어렵게 리우올림픽에 출전하기는 했지만 훈련 시간이 부족했던 박태환은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최근 아시아 선수권에서 전성기에 버금가는 성적을 내고 있는 박태환을 보면 당시 문체부와 벌인 줄다리기가 아쉽기만 합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역시 지난 2014년 차은택이 주도한 늘품체조 시연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해 미운털이 박혔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한국 스포츠를 대표하는 최고의 스타들마저도 최순실 사단의 광풍을 피해가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검은 의혹들이 얼마나 더 도사리고 있을지 체육계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송차에 올라타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지난 18일 서울 도곡동 친척집 인근에서 체포된 뒤 조사를 받아온 장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횡령,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4가지입니다.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세워 삼성이 16억 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하고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생법인임에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6억 7천만 원의 특혜 지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이런 혐의의 배경에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장 씨는 또 최 씨와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각종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영재센터를 지원한 의혹을 받는 제1기획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재열 스포츠사업 총괄 사장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아울러 고등학교 3학년 때 최하위 성적에 머문 장 씨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처럼 승마대회 경력을 앞세워 대학에 특혜 진학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결정됩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뒤 평창 올림픽과 관련한 각종 이권 개입 의혹을 본격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 당시 수석에게 흡착제 제조업체인 KD 코퍼레이션이 훌륭한 회사라며 현대차와 연결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 후 박 대통령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만났고 지시는 이행됩니다.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우려하는 현대차는 협력사도 아니던 해당 업체와 비정상적인 수의 계약을 맺고 최근까지 10억 원이 넘는 제품을 납품받았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 이모 씨는 다름 아닌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지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순실 씨가 이 씨 회사에 납품을 도운 건데 그 대가로 1,000만 원이 넘는 샤넬 가방과 현금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씨를 5월 대통령 프랑스 순방 때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세운 광고기획사 플레이그라운드의 일감을 따내는데도 박 대통령의 힘이 닿았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은 플레이그라운드에 회사 소개 자료를 돌리며 기업을 압박했고 현대차와 KT는 각각 70억 원과 68억 원 규모의 광고를 계약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더 많은 광고 수익을 올리려고 측근인 이동수 씨와 신혜성 씨를 KT 임원 자리에 앉혔는데 역시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고양시에 건립하는 국제여성병원의 착공식 모습입니다. 차병원은 이달 초 착공식에서 차움 의원, 미국 차병원 등의 경영 노하우를 이 병원 운영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병원의 위상을 알 수 있는 최근 사례입니다. 차병원은 80년대 국내 민간병원 처음으로 시험관하기 출산, 이어 나팔관 인공수정하기 출산까지 성공했습니다. 이후 타인 제대열 줄기세포를 이용한 뇌성마비 치료 성공, 성인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 확립 등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에도 성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차병원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의료정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올해 1월 차 바이오 컴플렉스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대통령 경제사절단 동행뿐 아니라 연구중심병원 선정,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의 조건부 승인 등이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의료산업 규제 완화 혜택이 차병원에 집중된 것도 의혹의 대상입니다. 규제 완화한 건 총 47개 중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만 15개가 선정됐는데 이들 대부분이 차병원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움 의원이 최순실 씨에게 주사제를 대리 처방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예전의 명성과 신뢰를 되찾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오늘도 포근한 휴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말 내내 맑고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가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는 이제는 슬슬 겨울 맞이 채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첫눈이 내린다는 겨울의 두 번째 절기 소설인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옵니다. 화요일 낮부터 찬바람이 불어오겠고요. 수요일 아침 서울은 영하 3도, 목요일에는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에는 아침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4도, 대구가 7도, 울산 9도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5도, 대전과 청주가 16도, 창원과 울산 1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중부 먼바다와 동해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차차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에는 강원 영동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립니다. 한 주간 기온은 계속해서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이번 추위는 꽤나 오래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형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하야를 하든지 탄핵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탄핵의 순서로 가야 하는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삼은 데 이어 대선 주자들이 탄핵 절차 추진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나서면서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한 야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박근혜 정권 정책 전반에 관여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검찰은 안 전 수석을 미르, K스포츠단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결과 안 전 수석은 마치 형사사건의 범죄자처럼 집요하고 다방면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유력 정치인 8명이 국회에서 얼굴을 맞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야권 잠룡들은 국정농단의 공범인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내려준다면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이제는 해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질서 있는 퇴진과 함께 여야 합의 총리 선임과 특히 범죄 혐의가 특정된 만큼 이제 탄핵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결코 쉽사리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 수단으로 탄핵 절차에 즉시 착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2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대선 주자들은 국민적인 퇴진 운동과 별도로 국회와 야3당이 탄핵 절차에 나서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국민적 퇴진 운동과 병행하여 탄핵 추진을 논의해 줄 것을 야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 야당은 즉각 응답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의 법적 여건이